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위령공제 15편 10번째 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연이 문위방한데 안연이 위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위방은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 나라를 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 하다라는 이 글자는 그냥 하다인데 할 위인데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있으면 그 목적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 정 그러면 이 정치에 필요한 뭔가를 하는 겁니다. 위학 그러면 학문을 하는데 이 학문에 필요한 무엇을 하는 겁니다. 위방 그러면 나라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나라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스리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자가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다가 아니라 요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나라기 때문에 다스리다라는 해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 이 방자 말고도 다른 데서 할위자가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오면 이 할위자는 이것에 뒤에 나오는 말에 맞춰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연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걸 보시기 전에 안연이 공자의 가장 훌륭한 제자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났고, 공자가 그래서 어질다고 얘기를 하고, 안연이 죽었을 때 공자가 몹시 슬퍼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안연인데, 안연이 질문을 하는데 그런 학문적인 것을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안연이 앞에서 인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공자가 극기복례라는 말을 했죠. 그때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인에 대해서는 많은 제자들이 질문을 했지만 그 제자들한테 공자가 답을 할 때 그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답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연은 공자 제자들 중에 최고의 제자니까 안연에게 인에 대해서 답을 한 공자의 답은 다른 어떤 인에 대한 공자의 답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극기복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안연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질문을 했을 때 공자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할 때 가장 높은 수준에서 답을 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 공자가 안연을 사랑하고 안연을 최고의 제자라고 하고 어질다고 하고 그랬던 것이 단순히 공자가 안연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만이었겠냐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착하니까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안연이 죽었을 때 공자가 천상여 이랬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상을 당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연하고 공자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부자 관계가 아니고 사제 관계예요. 사실은 제자가 죽었을 때 선생은 상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자가 하늘이 나에게 상을 당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늘이.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늘이 나한테 명을 한 게 있거든요. 공자는 자신이 하는 일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명을 받아서 내가 하는데 아버지가 하다가 못 이으면 아들이 하는 거지요. 이것을 이어서 할 사람이 안연이라고 공자는 생각을 했을 거다.
안현에게. 근데 그 안현을 하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나한테 상을 당하게 한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현을 단순히 공부 잘했다, 똑똑했다, 이런 측면에서 공자가 안현에게 기대를 걸었다기보다, 그런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바꿔놓고 싶었는데 그것을 내가 만약에 다 못하고 가면 그러면 내 제자 단위에서 그것을 해야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안현에게 걸었던 기대가 공자에게는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현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질문한다를 그냥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자가 나라를 경영하는데 다양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행, 하지, 시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라의 때를 행하며 시행하며 그랬어요. 하나라의 시간. 이게 무슨 거냐? 그러면 하나라의 시간이니까 하나라의 시간이 있으면 당연히 은나라의 시간도 있습니다. 주나라의 시간도 있습니다. 공자는 주나라 때 사람입니다. 주나라 때 사람이고 당연히 안현도 주나라 때 사람입니다. 주나라 때 사람들인데 주나라가 정한 시간 말고 하나라의 시간을 시행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인월이 지금 현재 우리로 치면 음력 정월, 음력 정월이 인월입니다. 축월은 그보다 한 달 앞선 달이니까 음력 12월입니다. 자월은 그보다 더 한 달 앞선 음력 11월이 자월입니다. 한 해의 첫 달을 하나라 때는 인월로 한 해의 첫 달을 삼았었습니다. 이것이 농경사회에서 인간이 시간을 활용을 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봤어요. 자, 그랬는데 하나라를 은나라가 물리치고 새로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때 정치적인 의도가 가미가 돼요. 우리가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 등장한 왕조니까 그러니까 하나라의 시간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하나라보다 한 달 앞선 축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달씩 땡겼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음력 12월을 정월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달씩 땡겼어요. 그 은나라를 다시 주나라가 물리치고 새 왕조를 세웠습니다. 역시 정치적인 이유로 축월보다 더 한 달 앞선 자월로 우리는 한 해의 시작을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력 11월을 정월달로 삼았어요.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했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농경시대에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편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다와 정확하게 맞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월 그러면 음력 11월을 우리가 동지달이라고 그럽니다. 동지달. 동지가 든 달이라는 뜻이죠. 동지. 이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아요. 그러니까 밤이 가장 긴 날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때서부터는 밤이 짧아지기 시작한다는 뜻이고 낮이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는 조금씩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동짓날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짓날은 하늘의 새해입니다. 동짓날이. 그래서 이게 전통시대에서는 되게 큰 명절이에요. 하늘의 설날이거든요. 새해. 그렇지만 하늘은 이날 새해를 시작을 하지만 인간이 느끼는 새해는 이거보다 약 2달쯤 뒤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새해가 와요. 하늘의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은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월달로 새해의 첫 달을 삼았던 거였는데 여기에 정치적인 이유로 이러다 보니까 한 달 한 달 앞당기고 주나라의 마지막 시점인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는 이거보다도 더 앞에 해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10월. 그러니까 이제 후대에서 평가를 할 때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새해하고 맞으니까. 그런데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냥 어거지다 이거예요.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한 달 앞서는 달들로 해갔던 그것을 그냥 적용해서 해월로.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다 이렇게 이제 된 건데 요때 살았던 안현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첫 번째로 말해 주는 것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랬을 때 하나라의 시간을 시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었던 거예요. 두 번째, 승은지로 은나라의 수레를 타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임금이 타는 수레인데 이 수레가 역시 하나라 때에 탔던 수레가 있고 은나라 때 탔던 수레가 있고 주나라 때 탔던 수레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하나라 때는 은나라보다 더 몇백 년 이전이어서 너무 초라했어요. 수레가. 그것이 은나라 때에 오게 되면서 임금이 타는 수레는 단순히 개인이 타는 수레가 아니라서 다른 수레들하고는 조금 격이 달라야 되고 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그 위험을 보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야 했는데 거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라 때 수레는 너무 소박했습니다. 은나라 때 오니까 그것이 조금 더 갖추어져서 위험을 보일 수 있는 정도가 됐는데 주나라 때 이것이 더 발전을 해서 어떻게 됐냐면 너무 사치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타는 이 수레가 주나라 때 우리는 지금 주나라를 살고 있지만 주나라의 수레는 너무 화려하고 필요 이상으로 사치스럽기 때문에 이 수레보다는 은나라 때의 그 격식에 맞는 수레를 타는 게 좋겠다 그거였어요. 세 번째, 복, 주지, 면하며 이랬는데 요 면자는 뭐냐면 이렇게 구슬이 달려 있는 이런 관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구슬이 달려 있는 이런 관이 있습니다. 요걸 면류관이라고 나중에 그랬는데 요것은 요런 이제 구슬이 달려 있는 걸 면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면류 할 때 류가 이런 건데 하여튼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 관이라고 하는 게 머리에 쓰는 건데 머리에만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면이라는 이 관을 썼다는 얘기는 이 복식이 이 사람들이 입는 복식이 같이 하나의 세트로 장착이 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요것만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 같은 거를 보시면 임금님이 보통은 익선관이라고 하는 요렇게 생긴 관을 씁니다. 그죠? 임금님이 이런 관을 쓰다가 가끔 이런 거를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에 입는 옷하고 이때 입는 옷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가요. 같이 가. 그래서 그것을 면복이라고 해요. 면복. 오복자를 같이 써서. 그래서 면을 쓰는데 이 면과 거기에 따른 이 복식을 갖춰 입을 때는 언제냐? 그러면 이 임금이 개인적인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이것을 할 때는 철저하게 공식 행사를 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순간 이 임금은 개인, 사인이 아니라 완전히 그 나라를 상징하는 공인이에요. 그러면 이 임금님이 이 옷을 입을 때 이 복식이 너무 화려하니 소박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당신 개인을 위해서 만든 옷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종묘 제례를 지낸다 그러면 조상을 만나 뵈러 갈 때 임금님이 이런 옷을 입습니다. 임금의 등극을 한다, 즉위를 한다 그럴 때 이런 옷 입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 개인이 아니라 그 나라의 임금을 세우는 거고 그 나라의 조상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고 이런 거니까 완벽하게 공적인 행위를 할 때 입는 옷이니까 인간이 하나라 은나라를 거쳐서 주나라로 오면서 가장 격식에 맞는 옷들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것을 다시 뒤로 물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식은 주나라 때 복식을 입으라 그런 거예요. 복주지면.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를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 공자가 나라를 경영을 할 때 안현한테 말해줬던 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하는 이 이전 시대에 가장 좋은 점들만 다 응용을 해서 새로운 정치 제도 문화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제자들한테는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지금이 가장 발전한 거니까 요것만 따르라고 한다거나 지금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전 것만 따르라고 한다거나가 아니라 가장 이유가 있는 것들을 똑똑 채용을 해서 응용을 해서 그렇게 나라를 경영해 가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들인 거죠. 그 다음으로 했던 말이 악즉 소무요 이랬어요. 음악은 요 글자가 보통은 악즉이라고 읽어요. 음악은 이렇게 하는 그런 접속어로 그냥 그렇게 읽습니다. 소무요 이랬는데 요 소무할 때 요 소자가 뭐냐면 순임금 당시에 만들어진 음악이 소예요. 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무라고 부르기도 해요. 거기에 이제 음악이 연주되면 춤까지 추어지니까 소무라고 하기도 하고 소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같은 겁니다. 음악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었죠. 음악은 어느 시대에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정서가 그 시대의 사상이 음악 속에 반영이 되어서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그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연주하느냐가 그 음악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그런 말씀들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얘기예요. 가장 좋았던 시대, 순임금이 다스렸던 시대에 만들어진 음악이 소인데 그 소를 들으시고 공자가 3개월을 고기 맛을 몰랐다 하는 내용이 앞에 있었어요. 그만큼 공자가 가장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완벽했다라고 공자가 표현했던 것이 진선진미 이렇게 표현했던 게 저 소라는 음악입니다. 소라는 음악, 진선진미. 그러니까 음악은 소무라는 음악을 사용을 하고 라고 해석을 보통 해서 요 즉자를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즉자가 요것이 칙자여야 될 것 같아요. 악, 칙, 소무. 음악은 소무를 법칙으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소무를 준칙으로 하고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음악을 만들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접속사가 아니라 동사로 해석을 해야 그래야 이게 더 문장이
제대로 된 문장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걸 즉으로 보든 칙으로 보든 어떻든 이제 음악은 이런 음악을 사용을 해야 하고, 반대로 정성은 적나라의 소리는 방, 요 방이라고 하는 것은 차단하는 것입니다. 단절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적나라의 음악은 물리쳐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적나라 음악을 들어보지 않아서 어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이 적나라의 음악은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 지난번에 음악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음악을 어떤 사람이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적나라의 음악은 사람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나쁜 상태로 만든다고 계속 그렇게 언급이 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음악은 내쫓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음악은 그렇게 버리고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원영인이니 영인을 멀리해야 할 것이니 영인을. 이 영인은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인데, 제가 논어 강의하면서 가끔 그런 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반드시 말을 잘하지는 않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면 절대로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은 전부 머리들이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훨씬 잘 돌아가요. 이 영인이 말 잘하는 사람인데, 말 잘한다라고 할 때 이 영자가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말 잘하는 사람 그러면 이게 나쁜 의미거든요. 나쁜 의미인데, 요런 표현이 있어요. 불영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요게 그대로 하면 요 영자가 여기서 치면 나쁜 의미니까 영하지 않다 그러면 이게 좋은 의미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자기를 낮추어서 못난 사람 이렇게 표현할 때 불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불영이 못난 사람이면 이 영자는 잘난 이런 뜻이죠. 잘났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도 똑똑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불영이라고 자기를 낮추어서 표현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 영자가 말 잘하다, 그냥 말 잘하다가 아니라 머리가 잘 돌아가서 말로 모든 상황을 자기가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고 해요. 그런 사람을. 그러면서 정성을 차단하고 영인을 멀리하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정성은 음하고 이랬습니다. 요 음자를 보통 음란하다, 음란할 또는 음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음자는 전부 뭔가 성적인 그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남녀 간의 어떤 문제 뭐 이런 걸로. 그런데 이 음자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음자의 그 본의가 뭐냐 그러면, 어떤 정도의 지나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확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스멀스멀 그렇게 되어가는 거, 그것이 음자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자는 뭐냐면, 어떤 상태가 정도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살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나빠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음자예요. 그게 이제 남녀 간의 문제에 대입이 되니까 음란하다, 음탕하다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원래는
꼭 남녀 간의 그런 어떤 거하고 상관없이 어떤 나쁜 상황이 이 정도에 지나치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음이라고 해요. 적나라의 음악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희는 이 사람은 위태롭다 그랬습니다. 위험하다. 위태위태하다. 근데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합해서 위태인데 이 글자에는 높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 글자에는 시작이라는 뜻이 있어요. 합해서 위태인데 이 위자 자체만 보면 높아서 막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조마조마하게 위태위태한 거 그런 느낌이 이 위자예요. 이 태자는 뭐냐면 여기 시자하고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뭔가를 시작을 할 때 이것이 잘 될까? 못 믿어온 거 있잖아요. 이것이 혹시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조마조마함 그런 게 태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같은 단어로 쓰지만 위태라는 말을 구성하고 있는 이 위자와 태자는 이런 의미에서의 위태, 이런 의미에서의 위태 이렇게 조금 다른 의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 잘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위태위태한 그런 의미의 위태로움이 아니고 당장은 뭐가 잘못된 거는 아닌데 이렇게 가다가는 뭐가 잘못될 것 같은 이제 그런 그 불안감을 주는 이제 그런 것이 저 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을 사용할 건지 어떤 수레를 쓸 것인지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음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깝게 둬야 하고 멀게 물리쳐야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공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연히 다른 제자가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하고 공자가 답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큰 틀에서 나라를 어떻게 틀을 짜야 할 것인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가 많이 주목받지 않는데 논어에서 주목을 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